안녕하세요. 필립의 감성 채널 필립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러분들과 김호중 별님이 빛나는 밤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여고 시절 또는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한 번쯤 익혀왔고 즐겨 읊조렸던, 글쎄요, 이불 속에서 손전등 하나 켜놓고 이 가슴 설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 대문호들의 시와 그리고 글을 가지고 즐거운 인문학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호중 별님 빛나는 밤의 그 첫 번째 시간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푸시킨입니다.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с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제가 이 푸시킨을 대표하는 시를 노래로 한번 불러드렸는데요. 과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멜로디 라인처럼 우리의 감성을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인지 설명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여행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잠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죠. 그래서 이 시간 비로소 필립과 러시아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여행의 길잡이를 해줄 성악가 베이스, 동굴 베이스 필립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1초 가량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접니다. 성악가 베이스 필립 황은 1995년 청운의 꿈을 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을 갑니다. 2000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성악과 오페라과를 졸업을 했고요. 러시아 현지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스키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약 10여 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금의 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친의 초청을 받아서 이 한국 가곡 청산의 살리라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1995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약 15년간을 러시아를 감동시킨 한국의 베이스 필립 황으로 활동한 후 2010년도에 영구 귀국해서 현재 러시아 전문 이 성악가 그리고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저의 깨알 자랑을 서슴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 여행의 길잡이가 될 자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러시아 음악은 러시아 문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러시아의 음악가들, 이들은 서로의 예술적 교류를 통해 이 자신의 삶과 생애, 더 나아가 이 당시 민중의 생애를 위로하고 대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성은 푸시오, 이름은 시킨, 이 푸시킨을 통해 러시아 문화예술 여행을 여러분들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 대문호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는지요? 전쟁과 평화, 안내 까라리나, 부활,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탄생시킨 레프 톨스토이, 죄와 벌, 까마라조프의 형제들, 백치를 남긴 뾰트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또는 이 비판적 리얼리즘을 확립한 이 외투의 작가 고골리, 소설가 겸 극작가인 이 갈매기의 저자이죠. 이 안톤 체호프. 그 외에 우리의 심금을 울린 러시아의 대문호들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보다 더 러시아 내에서 칭송받고 열광하는 대문호가 있으니 이름하여 성은 푸시오, 이름은 시킨, 푸시킨이 되겠습니다. 푸시킨의 정확한 러시아 이름은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이죠.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 명칭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이 러시아 내에서 그를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푸시킨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의 열과 있었던 그런 분들 외에도 우리가 아는 그들과는 좀 다른 레벨의 수준의 문호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독일을 대표하는 문호 괴테, 영국은 셰익스피어, 프랑스에는 빅토르 위고, 그렇다면 러시아의 대문호는 단연코 다같이 성은 푸시오, 이름은 시킨, 바로 이분 푸시킨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일화 하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이 어느 날 이 모스크바 한 광장에서 맹인 거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거린은 얇은 누더기 옷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벌벌 떨다가 이 사람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뛰어가서 한 푼 줍쇼,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의 모습은 가련했지만 모스크바에는 그런 거린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푸시킨은 줄곧 그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지만 대신 몇 자 글을 써서 주겠소. 그걸 등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푸시킨은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연신 적어 내려가 써주고 거린에게 주고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그 글이 어떤 것인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의 대표시를 지금 제가 낭독해드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익히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그토록 힘이 들 때마다 읊조리고 그로 인해 어느새 러시아를 대표하는 또는 푸시킨을 연상케 하는 시로 우리는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러시아 내에서 손꼽히지도 않는 심지어 푸시킨을 대표하는 시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특별히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이 작품을 제가 지금 저평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대표시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자 싶은 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러시아의 학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러시아의 커리큘럼은 이 슈콜라 과정, 우칠리시 과정, 그리고 우니베르시티에트 과정.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이 대학교 과정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러시아 엘리트 계층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푸시킨의 시를 외워야 하는 것인데요. 저 역시 이 시를 외워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과를 했지요. 바로 이 시가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의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입니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나의 영혼 속에 아마도 사랑은 여전히 불타고 있으리라. 하지만 나의 사랑은 이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요. 어떻게 하든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오. 침묵으로도 희망도 없이 난 당신을 사랑했소.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질투로 괴로워하면서도 나는 신이 당신으로 하여금 타인의 사랑을 받게 만든 바 그대로 진심으로 부드럽게 당신을 사랑했소. 과연 러시아에서 15년을 산 베이스 필립이 러시아 말로 이 시를 낭독을 할 생각인데요. 아마 러시아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다소 낯을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Но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ьнить вас ничем. Я вас любил безмолвно, безнадежно. Та робостью, та ревностью томим. Я вас любил так искренно, так нежно, как дай вам Бог, любимый, быть другим. 러시아 말로 들으시니까 좀 생소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но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ить вас ничем. Я вас любил безмолвно, безнадежно, та робостью, та ревностью томим. Я вас любил так искренно, так нежно, как дай вам Бог, любимый, быть други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 시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본질적 감성을 묘사한 것으로 이 여성에 대한 이 푸시킨의 존중심과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인이 본질적 감정과 이 러시아인들의 이 여성에 대한 이 태도가 드러나는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컨대 이 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예술 아카데미 총재였던 이 알렉세이 올레닌의 딸, 이 안나 올레기나에게 푸시킨이 헌정한 시입니다. 이 푸시킨은 왕립 귀족 학교를 다닐 때 이 알렉세이 올레닌 집에서 기숙을 하였고, 그때 처음으로 이 어린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이 페테르부르크에 다시 안나를 만나게 돼서 그 생긴 감정을 이 시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여자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 이 전 세계에서 칭송받는 이 대문호 역시 여자를 잘못 만나서 결국 패가망신 당하는 꼴을 면치 못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 즉 푸시킨의 여자, 불멸의 여인 나탈리아 곤차라바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 나탈리아 곤차로바, 바로 푸시킨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푸시킨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푸시킨의 비극의 시작이자 이 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바로 러시아 사교계의 여왕 나탈리아 곤차로바. 이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이 러시아 제국의 귀족 출신으로 이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 공략에 실패하고 이 퇴각하면서 이 군대가 괴멸하는 등 이 나폴레옹 전쟁 1812년에 태어납니다. 즉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대패시키고 이 승전 기념으로 이 차이콥스키의 불후의 명곡 1821년 이 서곡을 탄생시킨 그 무렵에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어릴 적부터 이 빼어난 미모를 가졌으며 이 1831년 그녀의 나이 19살 때 이 푸시킨과 결혼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 러시아 사교계의 꽃이 됩니다. 그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역 당대 최고의 미인 대회에서 이 탑으로 손꼽힐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당시 러시아의 황제 이 니콜라이 1세가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그 외에도 100여 명의 숱한 스캔들과 이 귀족들 사이에서 꽤나 잘 노는 여자로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푸시킨과 결혼하기 3년 전 이 모스크바 한 무도회에서 요즘 식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나이트 클럽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푸시킨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푸시킨의 어머니는 많은 반대를 했지만 이 첫눈에 반해버린 푸시킨의 열렬한 구애 끝에 허니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행복도 잠시 결혼 생활이 5년째가 될 무렵 그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사교계에 파다하게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이 푸시킨의 귀까지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 조르즈 단테스와 이 푸시킨의 부인이 서로 연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글쎄요 바람을 폈다? 단테스라는 인물은 당시 러시아 이 친위제 소속 프랑스 장교로 이 29살의 아주 위풍당당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익명의 제보와 이 소문들로 푸시킨의 인내에 한계가 왔을까요? 이 모욕감을 참지 못한 푸시킨, 사랑하는 부인과 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단테스와의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1837년) 눈이 수북히 쌓였던 1월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를 찾게 됩니다. 카페 이름은 리제라뚜루 카페인데요. 2층 창가에 푸시킨은 깊은 상념에 빠지며 이 손끝을 파르르 떨리고 온통 잠시 5시에 있게 될 이 단테스와의 결투 생각에 빠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실제 물론 이건 조형물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리제라뚜루라는 곳에 가시면 실제 푸시킨이 앉아서 깊은 상념에 빠졌던 그 자리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시켜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때 푸시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을 대변해주는 소설 작품이 있죠. 바로 푸시킨의 운문소설 에프게니 아네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에프게니 아네긴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주인공 렌스키와 또 아네긴이라는 이 둘의 관계는 친구 사이인데 결국 여자 때문에 이들은 아까 보셨던 사진과 같이 결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봉착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푸시킨의 삶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에프게니 오네긴. 바로 이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 잉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가장 러시아적이며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푸시킨 그리고 단테스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총을 발사합니다. 먼저 조르즈 단테스의 총이 발사가 되죠. 그 총을 맞은 이 푸시킨은 복부에 출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푸시킨도 방아쇠를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그 총알은 단테스를 비켜가고 맙니다. 깊숙이 꽂혀있는 탄자로 피를 흥건히 흘린 푸시킨.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하인의 손에 부추겨 집으로 옮겨집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의 이 저택 부근에 약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쾌유를 기원하지만 결국 이틀 후 1월 29일 오후 2시 45분에 우리의 푸시킨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이유는 복망염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그의 위대함 뒤에 얹혀있는 짧은 인생사 속의 서글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변하는 성은 푸시오, 이름은 시킨,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 러시아 문화 예술의 중심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곳에 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푸시킨의 동상, 공원, 정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그 레닌의 동상보다 많이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녔던 귀족학교, 그리고 그가 기거했었던 집,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문학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곳,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푸시킨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호중 별님이 빛나는 밤에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푸시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립의 감성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